효율적으로 인삼 비료 뿌리고 싶으시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농사백단 박세진입니다. 아라이 박세진이고요. 이번 시간은 인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인삼 비료들 많이들 뿌리고 계시죠? 뿌리가 중요한 작물들 하시는 분들 필수적으로 넣으시기도 하고, 다른 일반적인 원예 작물들 하시는 분들도 인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인산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고 내가 공급한 인산이 작물에게 어떻게 잘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표 먼저 보시면 양분의 흡수율인데요, 질소, 인산, 칼륨, 다들 아시는, 흔히들 보통 우리가 질소, 인산, 칼이라고 하잖아요. 비료의 3대 요소 보시면 양분 흡수율이 인산이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비료 뭐 쓰냐, 복비 쓴다, NK 쓴다, 맞춤 비료 쓴다, 작물 전용 쓴다 하시는데, NK라는 존재가 있는 거 보더라도 한국 농민분들께서 인산 공급보다는 질소랑 칼륨 공급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제가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인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들 뿌리 쪽이랑 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질소랑 칼륨 뿌릴 때보다 확연하게 이제 인산 뿌렸을 때 좀 차이가 나지 않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인산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요 그림 보시면은 인산을 이제 안 뿌린 부분과 이제 인산을 뿌린 부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산은 이제 작물의 생양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질소 가리에 비해서 농가분들의 관심도가 떨어진다. 하지만 분명히 인산이라는 친구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실제로 보시면은 인산 안 뿌린 데는 굉장히 잘 자라고 있지 않지만, 인산 뿌린 데는 확연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질소는 이제 작물을 좀 크게 하죠. 질소 뿌리면은 색깔도 막 아주 까맣게 잘 올라온다고 하시고, 작물도 커지고, 그 영양 생장이 좀 촉진된다고 하는데, 그런 표현 쓰지 않더라도 어쨌든 작물이 커지고, 이제 칼륨을 뿌리게 되면은 이제 새끼들, 과실 같은 것들이 좀 커지게 되는 경향성이 있고, 인산이 이제 뿌리를 발달시킵니다. 뿌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산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 보시더라도 인산을 뿌리면 뿌릴수록 뿌리의 길이도 늘어나는 경향성이 보이고, 뿌리의 부피, 표면적이죠. 부피도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산과 뿌리 발달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걔네가 이제 흙 속에 묻혀 있다고 하더라도 뿌리를 발달시키는 만큼 인산을 꾸준하게, 아주 효율적인 인산을 정량 공급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표 보시면은 더욱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초기 뿌리 생장을 인산이 도와주게 되고, 초기 뿌리 생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양분과 수분이 공급이 되죠. 뿌리를 통해서 양분도 빨아먹고 수분도 빨아먹는 건 저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 통로를 통해서 양분과 수분을 충분하게 빨아먹는 거고요. 양분의 흡수율이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인산 공급하니까 뿌리 길이도 늘어나는 경향성 보셨고, 뿌리의 면적도 늘어나는 경향성을 전에 보셨잖아요. 양분 흡수율이 증가하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품질도 좋아지고 수확량도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똑같이 단위 면적당 인산을 제외하고 질소, 칼륨, 마그네슘, 칼슘들, 다량 원소들, 그리고 퇴비, 유기물들 똑같이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도, 뿌리가 빈약한 쪽과 뿌리가 발달된 쪽을 비교를 하면 당연히 뿌리가 발달된 쪽에서 양분 흡수 효율이 좋을 거고, 양분 흡수 잘 되면은 당연히 지상부도 적당하게 잘 자랐으니까 광합성도 잘할 거고요. 호흡도 잘할 거고, 동화작용, 이하작용 충분하게 하니까 당연히 이제 품질도 좋아지게 되고 수확량도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산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품질 다수학과 연관된 굉장히 중요한 비료의 3대 요소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근데 보통 농가분들께서 인산은 토양에 굉장히 충분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십니다. 내 땅엔 인산이 충분하다라는 것부터 일단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인산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저희가 충분한 인산은 심토, 작물의 뿌리가 있는 심토 부분이 아니라 표토 부분의 인산은 불용화돼서 고착되어 있습니다. 인산 이동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뿌리가 뻗어 있는 심토까지 지금 인산이 있지 않다라는 자료예요. 실제로 여기를 표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심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인산의 함량이 15mg에서 마지막에는 거의 0mg까지 줄어든 양상을 보실 수 있죠. 인산이 이렇게 심토죽 부분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 이유는 인산의 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해놨네요. 토양 깊이 25에서 30mm 이후부터는 작물이 빨아먹을 수 있는 인산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인산의 이동거리 때문인데요. 인산 자체가 이동을 굉장히 잘 못하는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질소랑 칼륨이랑 마그네슘 같은 거 비교를 했을 때 인산은 토양에서 단 2mm밖에 이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질소가 100mm, 10cm죠. 10cm가량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보여지네요. 효율이 이동 거리의 차이가 한 50배 가까이 인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산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심토 부분은 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인산의 이동성이었고, 두 번째로는 인산의 불용화입니다. 인산 같은 경우는 음이온이기 때문에 철이나 알루미늄, 칼슘 등과 쉽게 결합해서 불용화가 됩니다. 이거는 산도 조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것은 이제 산성 토양에서는 철이나 알루미늄 등의 금속의 양이온과 인산이 이제 결합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결합을 했다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결합한 상태로 인산 철이나 인산 알루미늄이 같이 작물로 올라가서 인산도 공급되고 알루미늄도 공급된다는 게 아니라 땅 속에서 지금 인산과 철이 결합을 하고 인산과 알루미늄 결합을 해서 작물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제 산성 토양이 아니라 알칼리성 토양, 염기성 토양에서는 인산이 칼슘과 쉽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인산 칼슘으로 작물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의 염으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요 뿌리 그림이랑 요 뿌리 그림이랑 좀 차이가 보이시죠? 인산만 공급했을 때 뿌리가 잘 자랐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 인산과 칼슘, 인산과 알루미늄, 인산과 철이 결합해서 불용화된 토양에서는 당연히 인산 흡수율이 나빠지기 때문에 뿌리의 자람새가 굉장히 부진하다는 얘기죠. 뿌리 자람새가 부진하니까 아까 전 기억 떠올려 보시면은 양분과 수분의 흡수와 이용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고품질 다수화기 실현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실제로 농가분들께서 내 땅에는 인산 많다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의 배경이 바로 이 토양 검정 결과였던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정 많이 해주죠. 보통 측정하는 항목이 산도, 유기물 함량, 인산 함량, 칼륨 함량, 칼슘 함량, 마그네슘, 전기 전도도까지 이제 그 지표로 표시가 되게 되는데요. 인산 부분 보시겠습니다. 여기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많음, 적정, 적음인데요. 유효인산 같은 경우가 많음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표를 그대로 내 땅의 인산 함량이랑 연결시키면 안 되는 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인산 칼슘, 인산 알루미늄, 인산 철 등의 불용화된 인산도 토양 검정 결과에서는 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산의 함량이 땅에 많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작물이 먹을 수 있는 유효한 인산이 아니라 작물이 먹을 수 없는 형태의 불용화된 인산철, 인산 알루미늄, 인산 칼슘 등의 인산이 검출이 된다는 거죠. 땅에 실제로 인산이 많지만 이것은 작물이 먹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땅에 인산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인산을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도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지금까지 종합을 해보면 인산은 매우 중요하다. 뿌리 발달만 생각을 하더라도 결국에 뿌리의 발달을 통해서 양분과 수분의 흡수와 이동이 굉장히 편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고품질 다수화를 실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소다. 인산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줘야 되냐? 인산 중요하다고 이제 농사 백단에서 얘기해 줬으니까 알겠는데, 그럼 어떤 인산을 줘야 되냐라고 궁금하시잖아요. 그거는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